자, 여러분, 휴식을 잘 취하고 오셨죠?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계속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아까 사례를 좀 보았기 때문에, 사례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배인을 좀 이해하는데 좀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은 영업주의 가름에서 대신해서 그 영업에 이런 단어가 들어야 됩니다. 재판상 재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을 지배인이라 한다. 그래서 명칭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배인의 대리권이라 한다. 요걸.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배인은요, 포괄성을 갖습니다. 포괄적 대리권, 재판상 재판의 권한을 갖기 때문에 포괄성을 가져요.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정형성이다.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영업주가 이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제한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정형성이에요. 딱 타이틀이 짜여 있다. 자, 그 다음에 해결성이에요. 똑같아요. 영업주가 제한했다. 영업주가 대리만 효이고 제3자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성이라는 말은 권한이 거의 비슷해요. 전국에 있는 지점장들이 권한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포괄성, 정형성, 해결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풍년 말 나오죠? 또 예컨대 자 지점장, 영업소장, 출장소장, 지사장 이런 명칭을 해서 명칭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권한으로 판단한다. 이 권한이 뭐냐? 바로 지배권이다. 지배권. 지배권 유무으로 판단한다. 알았죠? 지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 사람이 지배인이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지배권의 유무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배인과 대표. 이건 뭐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회사법 배울 때 배우는데 이거 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배인은 영업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고용관계에 기초됩니다. 그 지점장도 다 봉급받고 살잖아요. 대표는 위임관계예요. 알았죠? 거의 뭐 자기가 오너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위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이 있는데, 지배인의 선임. 자, 우리 10조 나왔죠?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에서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배인은 누가 선임한다고요? 선임권자가 상인이에요. 상인이 이 지배인을 선임하지, 지배인이 지배인을 선임한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같은 동급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의 명동에 있는 지점의 지점장이 갑자기 강남에 있는 지점장을 선임한다. 기분 되게 나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지점장이 부산에 있는 지점장을 선임한다.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부산에 있는 지점장이 서울에 있는 지점장을 선임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상인 또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영업주랍니다. 영업주 같은 말이에요. 상인이나 이 영업주가 어떻게 지배인 선임합니다. 반직게 합니다. 자연인, 지배인은 자연인이 합니다. 은행에, 나 진짜 돈이 많아요. 막 몇백억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투자를 하려는데, 밑에 있는 사람하고 싫어. 그래서, 지점장 나오세요. 했는데, 지점장이 갑자기 막 건물이, 법인이 나온다. 뭐 로버트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건물이 막 뚜벅뚜벅 걸어 나온다. 법인이 나온다. 그럼 뭐야? 지배인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우리 2학기 때 기업법 할 때도 회사법 할 때 이 얘기를 해요. 예. 그럼 또 뭐, 모르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인 또는 영업주가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상인 또는 영업주가 선임한다. 자연인은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 행위 능력? 그럼 미성년자라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안 시키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자격이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면 틀렸어요. 분류입니다. 영업주가 등기합니다. 이게 대항해를 놓고 등기. 아까 등기 사항 많았잖아. 영업 능력에서 이제 뭐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 이런 거 다 등기하잖아. 그지? 그다음에 여기 지배인 선임도 등기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이 등기한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배인도 등기한다. 왜 그럴까? 일단 상업 등기할 때 이게 등기 사항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런 상업 등기는 이제 우리 상업등기법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업주가 이제 등기해야 된다. 지배인도 등기하는구나.
그럼 이제 지배인의 임기는 언제 끝나냐? 지배인이 죽던가, 금치산자. 금치산자 말은 피성년 후견인의 접견을 받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 알았죠? 피성년 후견이 되거나, 어, 피성년 후견인에 의해서 이제 관리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파산, 고용계약. 이런 것도 다 보세요. 이것도 등기 사항이에요. 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다 등기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업주가 사망했다. 영업주가 법인이면 또 문제가 되지만 영업주가 자연인이 될 수 있잖아. 영업주가 누구야? 상인이잖아. 상인이 법인도 되고 사람도 된다 했잖아. 여러분.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어, 어떻게 돼요? 영업주가 사망. 회사는 계속 영원히 꾸준히 그 회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다음에 개인이 상인이라도 직원도 있을 거냐. 다른 사람이 이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영리를 이윤으로 계속 추구를 해. 그럼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주가 사망하면 지배인이 종임한다. 이런 건 틀렸습니다. 알았죠?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지배인은 선임하지 못합니다. 지배인은 선임하지 못한다. 그럼 누가 뽑는다? 상인이 뽑는다. 기억합니다. 자, 지배인의 대리권이죠. 그 영업에 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업주의 가름에서 그 영업에 대해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행할 수 있다. 신속하고 안전한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야지 일이 빨리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자, 주관적 영업을 했다도 객관적 영업이 아니면 지배권이 안 맺힌다. 자, 우리 이제 주관적 영업이란 말은 나중에 이제 영업 양도에서 배우는데 주관적 영업은 단지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 추구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객관적 영업이란 말은 이 주관적 영업뿐만 아니라 좀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권리와 의무까지 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영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영업이 아니면 이제 지배권이 안 미친다. 이런 것들. 신분상 행위는 영업하고 관계없죠. 신분은. 그다음에 지배권의 제한. 아까 말씀드렸죠. 지배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그럼 반대로 하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걸 반대로 써요. 그러면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악의의 제3자에게는 회사가 대항할 수 있냐? 그렇지. 아까 그래서 우리 사례에서 을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배인 A가 사인을 했지만 이 사인을 못하게 막아놨다는 그 사실,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지배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갑말근거가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야. 그럼 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되게 차이 난다. 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말은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어떻게 돈을 갚아줘야 될 입장이고 네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선의냐 악이냐에 대한 입증 책임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영업주가 제한하는 경우에는 내부 관계는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아까 영업주 상인. 영업주는 상인이라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회사에서 제한했어. 그러면, 야, 어떻게, 제한한, 제한. 좀 이상하네요, 제한한. 상인이 제한했어요. 그러면 모든 지점장은 회사가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후속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후속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자기네끼리는 어떻게 효력이 있지만 외부적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걸 어긴 사람에게는, 지점장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해임도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사례를 보시면 잠깐 올라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에, 은행에 대리권 제한은 내부적 효력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내부적 효력이 있다는 말이 뭐야? 자기네끼리 효력이 있어. 이럴 때 예, 지배권 제한을 어떻게 해요? 위반한 누구 A는 A에 대해서 을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을은 손해배상 청구 및 뭐 할 수 있어? 일선. 자,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제3자와의 관계, 대외적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야? 대외적 관계는 이제 알는지 못하는지.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3번처럼 이런 거는 뭐야? 대내적 관계. 대내적 관계는 자기네가 자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았죠? 예, 요거. 그래서 이거 진짜 제가 올려드릴 건데 요거 잘 정리하십시오. 이해됐습니까? 요거 무슨 말인지? 예,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상인이 제한한 경우에 내부에는 당연히 효력이 있어요. 자기네끼리는 효력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으든지 지배인에게 아니면 그 사람을 자르든지 해임 사유는 어떻게 알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지배인의 지배권은 영업 전반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지배인의 지배권은 영업 전반에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뭐 상호 영업소 특별하게 개별화된 영업에 한정한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라도 되고 일단 1, 2, 3에서 요거 여기까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 여기까지는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해서 학습했고 이제는 지배인도 상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예, 그래서 상업 사용인의 의무를 학습한다. 무슨 이해됐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제 권리를 배웠어. 지배인의 권리, 선임, 뭐 이런 걸 배웠고, 이제는 지배인도 일정한 경우에 의무를 부담해야 돼요. 권리만 가지면 안 되잖아. 항상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권을 가지면 기본권에 따른 의무도 있어요. 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권리가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에 따라서 의무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예,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배인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까지 우리가 조문을 좀 먼저 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상업 사용인이 이 기업의 경영 보조자예요. 그래서 종류가 제가 세 개 됐죠? 먼저 누가 있냐? 지배인, 그다음 부포사, 제가 줄여서 하는 겁니다. 부사. 그다음 후포사, 그다음에 물판사, 이렇게 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배인의 선임 다 했습니다. 지배인, 영업주의 지배인, 선임은 상인 또는 영업주라죠. 같은 말이에요. 지배인을 선임한다. 아, 그래서 상인이 하는구나. 그래서 본점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배인이 지배인을 선임하지는 못해요. 알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읽어볼게요. 네, 여기 봐. 지배인이 지배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이 말은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지배인은
국보사 및 물판사를 선임한다. 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배인은 자기 밑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선임하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배인은 지배인의 선임 못합니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알았죠? 예. 자, 다시 우리 이제 조문에 오면 자, 그래서 또 지배인의 대리권. 이거 우리가 제가 뭐라 한다 했죠? 이거 우리가 지배권이라 한다 했죠. 지배권. 그래서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해서 상인을 가름해서 대신 그 영업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지배권이라 한다. 그래서 재판상이란 말은 재판에서 원피고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그 외의 모든 영업에 관한 사항을 재판 외 사항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막강한 파워가 있는 거야 이 사람. 이것들 어떻게 했다? 다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여기도 등기하는 게 있잖아. 미성년자와의 등기 등 여기도 등기해야 된다. 등기하는 거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알았죠? 보통 대리인의 영업에 대한 대리할 때 등기를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누구를 할 수 있냐? 지배인은 대포사 및 물판사를 선임 또는 해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지배인의 대리권, 지배권의 제한은 선의의 재산자에 대항을 한다. 그러면 악의의 재산자는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지배인의 등기가 있습니다. 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소멸에 대해서 그 지배인을 둔 지점, 본점에 대해서 등기해야 된다. 아, 지배인에 대해서는 등기한다. 등기 사항이구나. 알았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 포괄 대리인까지 구포사라고 했죠, 우리가. 제가 구포사. 영업의 특정한 종류 및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관해서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재판 내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재판상 권한은 없어요. 지배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조 사망도 규정입니다. 11조 사망이 뭐였어? 손해재산자에게 대한 예산되고 지배권 제한. 얘도 물건 판매 점포 사용에는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거 재판상 재판에도 아니고 판매에 대해서 다 있어요. 알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지배인과 표현지배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좀 보시겠습니다. 아, 자, 보세요. 공동지배인이란 말은 자, 보세요. 지배인이 두 명 있을 수 있을까요? 세 명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공동지배인이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공동지배인. 그럼 공동대표이사도 있을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표현이란 말은 외관인데 이게 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공동지배인 보세요. 선임 변경인데 어떤 회사가 지배인을 두 명 둘 수 있습니다. 공동 보세요. 공동대리. 공동으로 지배권을 행사.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단독 행사는 대리권 행사가 없다. 자, 보세요. 능동대리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공동지배인 A 또는 B가 C에게 의사표시를 할 때는 의사표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자, 수동대리는 이 C가 누구였어? 상대방이죠. C가 이 사람에게 의사표시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 A 또는 B. 예. A에게 하든 B에게 하든 한 군데만 하면 된다, 이 말. 얘는 반드시 동시에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 상대방은 A 또는 B죠. A 또는 B.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C는 A에게 하든 B에게 하든
어느 한 사람에게 하면 됨. 알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능동대리, 수동대리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지배인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공동으로 행사하고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각자 대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 지배인 사이의 권한 위임은 이미 불필요. 개별적 위임은 가능하다. 이 말은 얘네가 같이 해야 되는데 야, 너 A가 B에게 대신 내 거까지 해. 이거 안 돼. 알았죠? 동시에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 개별적 위임은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공동 지배인입니다. 이 조문을 보시면 자, 공동 지배인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공동 지배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지배인의 1인에 대한 의사 표시는 영업제에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1인에 대해서 하면 C가 A 또는 B에게서 B에게 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효력이 있다. 이걸 수동들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표현 지배인 있습니다. 표현 지배인. 예, 오늘 이제 또 공부를 하고 올게요. 예, 표현 지배인. 표현이란 말은 외관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표현.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 명칭 사용을 허락해야 돼.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예, 외관. 명칭 사용을 하고 대리권 수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외관 부여하고 외관 신뢰. 이거 우리가 표현 지배인이라고 표현 대표이사. 이 명의 대행 책임에 똑같은 요건이 나와. 어, 표현 지배인 요건. 세 가지. 꼭 기억합니다. 외관 부여. 외관 존재. 밑에 나와요. 예, 외관 신뢰. 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러한 경우에요. 예. A 지점장 B가 있어요. 근데 이 B가 다른 지점으로, 어, 이제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점장, 누가 오냐? 이 C가 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C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점장 C는 아직 새로운 지점장 C가 내정됩니다. 아직 이 사람은 이제 부지점장에서 지정되는 거예요. C는 아직 지배인으로서 지배권 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명함에는 은행 어디 XX 지점장 C 이렇게 명함을 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외관이야. 외관.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표현이야, 표현.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럼 이걸 상대방들이 믿어? 그럼 이런 외관을 신뢰한 제3자 보호해야 될까요? 당연히 보호해 줍니다. 이게 외관의 표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제3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 명함 보니까 와서 인사, 막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회사에서 등기가 안 돼 있어. 근데 미리 와서 일을 하라고 했어.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지점장이나 이렇게 말을 막 쓰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뭐 본부장이란 말을 쓰고 지점장이란 뭐 영업소장이란 말을 쓰더라도 지배권이 없어. 곧 줄 거야.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표현 지배인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지배권이 완벽하게 없기 때문에 지배인이라고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이 명함을 믿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보호를 해줘야 돼. 그럼 명함에다 어떻게 써요? 명함에다 A 은행 XS 지점장 C 이거 가르고 곧됨 뭐 이렇게 써야 돼. 뭐 개봉 박두 이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표현 지변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표현 대표에서도 똑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A 은행 지점장 B가 상법상 지배인인가를 따져볼 때 첫 번째 지배권이 있으면 지배인이 맞아. 근데 지배권이 없다? 그럼 지배인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요런 경우에 표현 지배인이 되는 거지. 요렇게 명함을 요렇게 썼을 때, 사용하고 있을 때, 요런 경우 이제 표현 지배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어떤 건지? 예. 그래서 요건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건? 예. 무슨, 예. 요건. 예. 그래서 본점 지점에 실체가 있어야 된다. 판례 실제 존재해야 돼요. 본점이나 이걸 외관이 존재합니다. 꼭 표현적 명칭 사용을 해야 돼. 지점장, 지배인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네. 뭐 출장, 소장 아무리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뭐 지점 차장, 지점장, 대리장 이런 말들은 이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명칭 사용을 허락해야 된다. 그래서 외관 존재. 그 다음에 허락한다. 묵시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외관 부여예요. 되겠습니까? 외관 부여하고. 상대방은 그 외관을 믿어야 된다. 그 외관을 신뢰한다. 이랬죠? 외관을 신뢰합니다. 효과는 영업주는 거래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판 외의 행위만 하는 거 재판상 행위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지배 그 표현 지배에는 재판 외의 권한만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는 그 신뢰만큼 보호해준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음. 자, 그럼 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표현 지배인,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명명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이게 외관의 범위예요, 외관. 이거 표현이야, 표현. 그죠? 예.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가 동일한 권위를 있는 것으로 본다. 사람이 볼 수가 아니야. 다만 재판상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재판상 권위는 없고 재판 외의 권한만 있다. 이걸 뭐라 그런다? 표현 지배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된다? 뭐가 된다? 그렇죠? 외관 존재, 외관을 존재시켜야지. 실체가 있어야지. 외관 부여, 허락해야 되죠. 제3자는 이걸 외관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됐을 때 1항의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 저 사람 표현 지배인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 보호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입니다. 악의인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단 말은 제3자가 뭐야? 상대방이 제3자가 상대방이에요. 제3자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지금 뭐 표현 지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예, 그때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조문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따로 안 올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서에서 적으세요. 얼마 안 되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17조. 우리 의무, 바로 상업 사용인의 의무, 즉 지배인의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무가 되는데 이 지배인의 의무에서 경업 금지, 겸직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배인의 의무, 상업 사용인의 의무를 하죠. 요거를 우리가 경업 금지, 겸직 금지를 하는데 이걸 합쳐서 경업 피지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직이란 말은 A은행에 지점장을 하면서 또는 B 새마을금고에 지점장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양다리 거치면 안 된다. 이건 겸직 금지인데 경업 금지란 말은 다투는 업에 있는데 그 다투는 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윤을 추구하고 빼먹는다. 안 된다. 그래서 EX 보시면 A 유통회사 본부장 B가 지배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지배인이죠. 아내 C에게 채소 유통마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와. 그럼 이 사람이 그 유통회사의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 해요? 이용해서 자기 아내가 유통마트 채소를 하는데 싼 값에 주고 많은 이윤을 내주겠죠. 그러면
남들한테 받아야 할 돈을 아내에게 주면 이 사람은 이익을 많이 챙겨요. 자기 이익이에요? 제3자 이익이에요? 제3자 이익이에요. 이건 경업 금지에 위반됩니다. 경업을 하면 안 되는데 경업 금지, 이게 경업 금지다. 이해됐죠? 그 갑은행 지점장 A가 또 저축은행 A 지점장이 서로 겸직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뭐 한다? 예. 이렇게 경업을 금지하고 겸직을 금지한다. 이게 지배인의 의무 중에서 무슨 의무냐? 경업 피지 의무다. 이해됐죠? 자, 경업 금지 보시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여기 보시면 이제 본부장 또는 아내, 위에 우리 사례의 계산으로, 우리 계산 아시죠? 경제적 이익 기속 주체가 자기이면 자기 계산, 타인이면 타인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불이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야? 영업주가 허락해야 되는데 영업주가 허락했어?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요건을 보시면 영업주의 영업 불이에 속하는 뭘 해야 되는 거야? 거래가 돼야 돼. 영리 목적 없는 행위, 보조적 성행위는 안 되죠. 영리 목적이 있어야죠. 영업주의 허락이 없는데 지가 마음대로 막 해야 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경업을 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네. 사례를 넣어가지고 EX를 보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EX. 이해되셨죠? 본부장 B. 예. 안에 이렇게 했다. 효과를 보시면 효과. 자기 계산일 때. 우리 보세요. 자기 계산일 때. 우리 이게 자기 계산일 때 누구야? 자기 계산을 했을 때. 이걸 혹시라도 본부장 B의 이익을 했을 때 영업주 상인이 누구야? A 유통회사의 것으로 봅니다. 제3자 누구야? 아내 C. 아내 C의 것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득 양도를 청구합니다. 그 사람이 받은 거. 그래서 자기 계산이든 아내 계산이든 어떻게 되는 거야? 개입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계산이든 타인 계산, 제3자 계산이든 개입권 뺏어옵니다. 본부장 지 스스로 여기서 본부장 케이스에서 본부장일 때 회사 거로 보고 와이프일 때는 뺏어온다. 탈취권이다. 알았죠? 예. 그럼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행사하실 것인가 했을 때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 안 날 2주, 아니 있은 날 1년. 보세요. 안 날 두 자니까 2주, 있은 날 기니까 1년. 이때까지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그럼 언제까지 계속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개입권을 행사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용언이 이 사람들에게 인정해주면 안 되지. 누구에게, 회사에게. 이 사람도, 거래를 알았네. 2주 안에 해야 되고,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영업주는 이렇게 개입권과 별도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괘씸하잖아. 경업 위반 지배인에 대해서 상대방의 행위는 유효하다. 즉, 경업을 위반해서 지배인과 상대방의 행위는 유효하다. 이 사람이 자기 계산으로 해가지고 상대방하고 이윤을 취했잖아요. 그럼 그 이윤을 취한 그 상대방이 거래했을 거 아니야. 물품을 사고 팔았을 거 아니야. 뭐 아내가 했던. 그럼 아내하고 또는 자기 본부장하고 거래했던 그 상대방의 그 거래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네. 영업주는 상대방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영업주는
상대방이 집정사가 아니고 누구냐? 그 사람들의 지배인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지배인하고 거래를 했죠.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업 문제 보세요.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사, 무한 책임이란 말은 끝까지 책임, 무서운 책임이죠. 유한도 아니고. 또 다른 이사의 상업 사용인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영업주가 허락하면 무한 책임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업 사용인이 될 수 있다, 지배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유한 책임이나 주주는 할 수 있어요. 허락이 있을 때는 무한 책임이 되고, 다른 사용도 가능한데, 허락이 없을 때는 안 된다. 유한 책임은 가능해요. 우리 상법상 회사가 있는데, 이게 사원 주주가 회사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정도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한명회사 사원은 무한 책임 사원을 지고 합자는 무한 유한, 주식회사는 유한, 유한 책임에서는 유한, 다 유한인데 이렇게 무한 책임 사원은 책임이 행계가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업주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겸직도 할 수 있는데 영업주가 허락하면 되는데 허락 안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배인의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배인 의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문을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정리를 이제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상업 사용인의 의무, 상업 사용에서 우리 특히 지배인을 중심으로 봤죠. 그래서 지배인 의무도 돼요. 상업 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계산이란 말은 경제적 이익의 기술 축지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허락이 있으면 되는데 허락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불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이게 바로 경업 금지예요. 경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의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상용인이 되지 못한다. 이게 바로 겸직 금지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 경업 피지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경업 피지 의무.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상업 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 계산일 때는 자, 영업주의 계산을 보고 제3자 계산일 때는 영업주는 어떻게 사용인에 대하여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뺏어온다. 이걸 계획권, 탈취권이다. 자, 전항의 경주, 이 계획권을 행사하더라도 별도의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은 어, 영향을 안 받고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계획권과 별도로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해됐죠? 예. 그럼 이걸 언제까지 그 상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무기화 되지 가 않아요. 그럼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냐? 안날로부터 2주간, 있은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만 소멸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아주 퍼펙트하게 이제 상업 사용인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했습니다. 완전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다 봤는데 이제 사례를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 지으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이제 갑 금고에서 벽에 제출하면서 지점장에게 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부도가 나자 이 갑은 B에게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담보를 진 A은행에 갑니다. 근데 A은행은 지점장들에게 사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인했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그리고 니는 그걸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논점이 뭐냐? 지배권이 뭐냐? 제한은 어떻게 되냐? 제한을 됐을 때 보호되는 사람은 선의인가 악의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정리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죠. 소비대차 대출이 있었고 어음을 교부했고 어음에 대해서 사인을 받았어요. 담보적으로. 근데 B가 부도가 났어. 그럼 갑은 이제 누구에게? 을에게 변제를 청구하죠. 근데 을은 지점장들에게 담보를 못하게 했는데 걔가 했다. 걔가 내기를 어겼다. 그래서 우리는 또 못 주겠다. 근데 이 지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고 있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예,
꿀은 이렇게 하죠. 네가 그 제안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갑은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다툼이 됩니다. 그랬을 때, 예, 이 선의일 때는 예, 당연히 예, 변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사례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복습하고 어, 벌써 이제 두 번째 이제 상인도 했고 상업 상인을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뭐 하냐 이제 이 상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또 할 건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 올린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도록 하십시오. 알았죠? 그리고 질문 사항은 저에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